뜨거운 인물을 만나서 더 뜨겁게 달구는 정치와 수다. 저는 백성문입니다. 저는 김태현입니다. 근데 뭐 뜨거운 인물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는데 차가운 인물은 싸해질 수도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오려고 했다도 안 나와요. 어? 그래도 일단은 말은 뜨겁게 해준다고 해줘야지. 알았어. 그렇게 하세요 좀. 알았어. 사실 다시 해. 근데 둘이 나오면 케미가 잘 맞고 뭐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좋다. 그래서 둘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좀 후회가 되네요. 저는 원래 할 마음이 없었어요. 어? 저는 몸값이 비싼 사람입니다. 저는 아무데나 안 움직여요. 근데 지가 혼자 하니까 못하겠대. 자신 없어. 뭐가 몸값이 비싸요? 똑같이. 네가 옆에 있어. 내가 할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참고초려 끝에 그러면 내가 한번 가주지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저희 100만 뷰 안 되면 간판 내려야 됩니다. 네. 거두절미하고 이제 첫 손님부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그럴까요? 그럼 아무 멘트 다 해도 되는 거죠? 네, 됐어요? 자, 우리 정치와 수다의 첫 손님 초거물이 나오십니다. 초거물. 아이고 나갑시다. 자,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시겠습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저희가 정치와 수다 첫 손님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아주 어렵게 사실은 쉽게 모셨습니다. 유튜브 많잖아요 지금 방송도 예, 많고. 그렇죠. 근데 또 저희 또 정치와 수다 이 첫 회를 또 출연해 주신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? 얼마 전에 정치 원로분이 저한테 몸이 달았다고 그러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기 띄우면 저보고 되겠다. 핫하다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는 뭐 저 뜨거운 사람, 핫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라고 해서 그렇죠. 예, 공인 받았잖아요. 예. 그래서 왔어요. 핫하고 건방진 사람으로 공인받았어요. 그죠? 이따가 그 얘기 나눠볼 거고.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출연한 분 이게 프로필도 하고 하는데 뭐 했던 일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? 다 어렵고 다 보람 있어요. 이제 전초전은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인물 와수다 시간인데요. 뭐 안철수 대표님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꼭 짚어봐야 된다. 그래서 3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. 어색으로 갑시다. 어색. 누굴까?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어색하지 않은 관계인데. 야권 대선 후보 1위. 근데 어색하게 웃으시는 사진을 썼네요.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안철수 대표에게 동반자입니까? 경쟁자입니까? 둘 다죠. 동반자이자 경쟁자. 선의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아니 뭐 선의들 하기든 예? 경쟁자는 아니, 그죠? 청와대 주인 한 사람인데.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정권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다시 그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이대로 가면 그냥 추락하는 것밖에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윤석열 총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하세요? 한 번 뵀던 것밖에는 없습니다. 그리고 그분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그때 만났어요.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자기는 검찰로서 자기 역할에 지금 충실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었죠.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. 아까 그때 한 번 뵙고 그 뒤로는 아직은 뵌 적은 없다. 근데 만나거나 또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죠.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대표님 주변 측근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윤석열 총장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예, 뭐 혼자 연결하고 좋아하나 보죠. 저한테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. 정권 교체를 해서 협력하는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겠어요. 근데 아까 경쟁자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지. 이게 또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. 선의의 경쟁이라는 얘기는 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제끼고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마음이 있다. 네, 지금 막 올가매고 싶어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가지고. 아니에요. 경쟁자라고 그러시니까. 근데 제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한 거는 네. 서로 경쟁을 해야지.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좀 더 서로의 차이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나저나 합당은 언제 하게?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. 먼저 이런 전국에 모여 있는 그런 시도당의 당원들과 우선 의사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들이
당원 당규에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무 무리 없이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든 거죠. 그러니까 과거의 그 문제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네요.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런 아픈 경험은 거대 양당에만 있었던 분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언론에서도 이런 경험은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하고 주호영 그 당시 원내대표도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듣고는 이거는 뭐 거의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맡으셨는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. 근데 두 가지였었습니다. 하나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. 의원총회가 그 정당의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반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전당대회 전에 저희가 합당을 하게 되면 네. 저희 당,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이 투표권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이제 그 당권 주자들 당 대표가 되려고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전당대회까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양당의 통합은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되면은 뭐 좀 또 그러면 빨라질 수 있겠네요. 새롭게 선출된 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저희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는 있겠죠. 안 대표님은 통합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으신 건가요? 네, 그럼요. 통합을 위한 통합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.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야권 단일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제 일합을 겨루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 대표님이 합당을 내년 대선 때까지 할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. 야권이 통합하는 걸 안 좋아하는 세력이 있어요.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저 모두 다 더불어서 반대해요. 민심은 또 다릅니다. 민심은 절대적으로 50% 이상이 야권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심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. 알겠습니다. 현안에 대해서 좀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볼 게 좀 있어요. 저희 녹화 날 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터졌습니다. 여권에서 추진하고는 포털 알고리즘을 공개하자는 법? 그거는 전두환 정권 때 보도 지침이다.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당의 젊은 초선 김남국 의원이 공부 좀 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야, 뭐 아까 저 나이 많으신 분은 뭐 건방지다 그러고 예. 나이 어린 사람은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고, 위에는 건방지다 아래서는 공부하라. 아유 뭐 힘드시겠어요. 지금 그렇게 반응이 있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는 그쵸. 좋은 때가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고맙더라고요. 근데 아까 누가 무슨 비판을 했다 그랬어요? 저기 저 김남국 의원이라고 예. 민주당에 있는 초선 의원인데 이름은 처음 듣네요. 아 그러세요? 예. 예. 이거 뭐 핫해요. 알고리즘법에 대해서 비판하셨더니 공부 좀 하시라고 뭐 이렇게 뭘 얘기하던데. 공부를 하라고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공부하라고 말한 것만 봤어요. 예, 뭐 저한테 알고리즘 공부하라는 게 그게 공자 보고 논어 읽어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. 프로그램 전문가시니까. 예, 네. 진짜 그 이름대로네요. 진짜 남국에서 살던 분이라서 썰렁하네요. 근데 저기 저 알고리즘 그 포털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거 그렇게 반대하신 이유는 뭐예요? 아니 그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회사에게 자율성을 줘야 돼요.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유시장 경제하에서는 그것 자체가 그 기업에서의 경쟁력을 그 높일 수 있는 도구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게
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는 게 그게 맞는 방법 아니겠어요? 근데 국가에서 그거를 다 공개하라고 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그걸 대부분이 정부 기관에서 행정부에서 그걸 다 일일이 간섭하면 결국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기사를 항상 제일 첫 화면에 올리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? 그렇게 알고리즘을 정부 입맛 맞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. 저는 그런 입장이죠. 예, 그래서 오히려 시장 논리에 맡기되 거기에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규제를 하고 이런 쪽이 맞지. 그 알고리즘 자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정부가 통제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언론사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거기는 또 이슈가 약간 다른데 저는 지금 포털은 언론사로서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저는 또 이 포털에 대해서는 이제는 언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한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옳지 않게 어떤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그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켜야 될 것은 있지만 예. 그 알고리즘을 터치하는 건 안 그런데 된다. 그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을 정부에서 다 보자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고치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부작용이 더 심한 거죠. 자, 우리 이제 현안에 관련된 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.